상대의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만 듣고도 이것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공간기획의 달인.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아이디어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이디어가 고갈돼 정체된 당신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터닝포인트가 될 아이디어 정면 승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프로세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제가 최근 바로 일주일 전에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동명여자고등학교의 학습카페 공사를 마쳤습니다. 2021년이면 100주년이 된다는 이 학교는 오랜 세월만큼이나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진 교정이 정말 아름다운 학교예요. 그런데 교실 환경만큼은 옛날 저희 때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기성세대가 거쳐온 환경과 거의 같은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저는 공간기획자로 살면서 또 하나 아이야 어서와라는 브랜드로 아이공간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아이야 어서와는 아이들이 약 12년 정도 머무는 이 학교 공간이 교도소와 다를 바 없다는 판단으로 이것을 좀 개선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저의 사명으로 시작된 아이공간 개선 프로젝트 궁금하시죠? 오늘은 가장 최근 마무리된 아주 따끈따끈한 프로젝트를 소환하려니까 다른 방송 때보다 더 설레입니다. 자,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가볼게요. 우선 제가 공사를 마치자마자 SNS를 통해서 지인들에게 잠깐 공사 현장 소식을 공유했어요. 그러자 보여진 반응이요. 여기가 학교라고요? 이런 학교 다니고 싶다. 외국 학교 같아요. 학교가 고급스럽기까지 꿈이 절로 자랄 것 같고 이런 곳에서 공부하면 창의력이 쑥쑥 자랄 것 같아요. 요즘 학교가 이렇다면 다시 학교 가야 될 것 같다. 학교가 예술이라는 분까지. 진정 학교가 맞냐는 분들의 반응이 쏟아졌답니다. 사실 솔직히 전하자면 칭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조금 과하게 고급지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어떤 프로젝트든 이경이다운 결과물을 내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오늘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당신의 결과물이 당신의 이름이 되게 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답다라는 게 뭘까요? 학생이 학생답다라는 게 어떻게 보여져야 도대체 학생답다는 건지, 학생다운 공간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선입견이 먼저 고정관념을 만들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돼요. 아이들은 마치 열을 맞춘 책상에 앞만 보고 앉아서 그저 위생 환경이 깨끗한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학생다운 공간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으시겠어요?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면 혹은 나의 자녀가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상상하는 공간이 있겠죠? 아이디어를 낼 때는 남이 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자라고 생각하고 대입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좀 이기적인 면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서론이 좀 길어지기 전에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것의 제공자인 선생님, 곧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 첫 단추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 즉 학생들의 열망에 집중하기로요. 조금 전 많은 분들이 감탄했던 것, 기대치 이상이었다는 반응들은 아마 아까 그 학생들이 누릴 만한 공간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학생다운 공간을 뛰어넘은 그 무엇이 느껴졌다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해요. 멋진 공간은 혹시 경제활동이 가능한 정도의 사람이 누릴 수 있어 라는 상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 갭을 많이 좁혀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왜냐면요.
요즘은 유치원보다 더 일찍 시설 좋은 키즈 카페를 거쳐서 자라나는 세대의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이런 세대가 8살 정도 되면 꼼짝없이 교도소와 같은 환경의 학교로 보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안 맞죠? 있던 창의력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건 계속 해결해 나갈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여기까지만 다루기로 하고, 그러니까 아이 환경 개선이 왜 저의 사명이 되었는지 조금은 아시겠죠? 저는 늘 저에게 보상을 주는 고객보다 고객의 서비스를 누릴 사용자 입장이 되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고2 여고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그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땠나요? 요즘 아이들이라면 어서 이 입시 전쟁을 벗어나서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는 스타벅스 같은 카페에서 원하는 좌석에 앉아 커피 한 잔과 노트북을 앞에 두고 자유롭게 앉아서 공상을 하는 대학생 언니들처럼 자유로운 일상을 꿈꾸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했어요. 선생님의 의견보다 아이들의 열망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설득했던 핵심은 이거예요.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 준비했어 하는 마음. 네, 바로 선물 같은 공간이 되어주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소통하는 장으로 몇 가지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 학습 카페의 이름을 선생님들이 직접 짓도록 미션을 드렸더니 꿈뜨락이라는 멋진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또 외부에 LED TV를 매입하고서 이곳엔 선생님들의 메시지를 흘려보내도록 했어요. 이를테면 카리스마 짱인 수학쌤께서 얘들아, 수학이 그렇게 싫으니? 수학쌤 홍길동 또는 2학년 2반 이번에 1등 가자! 2반 담임 누구누구누구 또는 인기 많은 총각쌤이 이 게시판을 통해서 얘들아, 다음 달에 쌤 장가 간다 같은 폭탄 선언을 하거나 상상만 해도 즐거워지는, 이렇게 해서 매주 월요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모니터 앞을 지켜보게 될 것 같은 신나는 상상으로 기획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날들은 아이들의 미술 작품이나 학교 소식들을 담도록 했답니다. 여러분도 아이디어가 없다 하시는 분들, 사내에 또는 어떤 조직에 이런 방법 한번 써보세요. 단톡방이나 카톡에 담는 메시지보다 훨씬 부드러운 영향력으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한 게 있어요. 보통 책이 비치된 도서존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저는 선생님이 너희와 같은 고1, 고2 그때 읽었던 책이야 하고 공유하게 하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책으로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물론 책은 선생님들의 기증을 통해서 계속 채워질 거고요. 아이들은 자신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이 자신과 같은 시기에 읽으셨을 문학 감성에 푹 빠질 수도 있고, 네, 어떤 책은 읽고 소장해도 좋고 함께 돌려봐도 좋은 자유로운 대출 방식을 취할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자율 아닐까요? 자, 저의 첫 번째 솔루션을 정리하자면 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의 열망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고객의 고객을 배려하는 저 진이의 선과 결이 한결같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것 눈치채셨나요? 무쪼록 실제 사용자인 아이들이 정말 만족해하고 이런 저의 의도를 알아준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공간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컨텐츠를 입혀서 유지되도록 했다는 것도 한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더불어 학생 공간답다라는 인식의 틀을 깨는 것이 바로 이경이답게 기획하는 방식이었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솔루션이에요. 보통은 돈 받고 의뢰하는 일에 기준이 있죠. 보통의 사람들은 마진 없는 일은 하지 마라 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프로젝트의 완성도에
마진을 고려치 않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프로젝트를 대할 때 기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조윤심 대표님도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폭풍 공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돈이 되거나 포트폴리오가 되거나 혹은 재미있거나 여러분도 때로는 돈이 안 되더라도 포트폴리오가 되거나 재미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수행해 보세요. 그러면 이 일이 또 다른 일을 불러오게 된답니다. 그리고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더 기쁘게 기꺼이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더 완성도 높게 임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마진은 실행가의 마음이 결정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재를 선택할 때 실행 과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진은 남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학습 공간을 개선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프로젝트에 임했기에 마진을 뒤로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선입견을 바꿀만 하죠? 이제 마진 없는 일에 투입하기를 꺼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길 바래요. 이제는 돈이 되거나 혹은 포트폴리오가 되거나 정말 신나게 할 수 있는 재미난 일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솔루션이에요. 매 순간을 최고의 포트폴리오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 프로젝트를 마친 것만으로 여러분 포트폴리오라고 말하긴 좀 곤란하다는 말씀 드려요. 보통의 결과물, 그것이 포트폴리오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자신의 수준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결과가 그 수준을 그대로 대변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랑스러운 결과물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면 진짜 포트폴리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로 했다면 주어진 미션의 크기가 크던 작던 변명할 필요가 없고요. 성공의 크기는 기존의 성공 방식을 계속 대입했을 때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읽고 새롭게 도전한 것들, 그것들이 쌓여서 자신의 이름을 대변하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이랍니다. 저는 멋지다라는 반응이 마치 저답게 잘 해냈다라는 말로 들려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다운 결과물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결과물이 바로 자신이 되는 일치된 삶을 사시는 전문가가 되시길 저 진이가 응원드려요. 지금까지 아이디어 정면 승부 이경이었습니다. 이경이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는 원하는 대로 엄마의 놀이터 아이하우서와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